네, 오늘 짱 랭킹 5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키워드 놓고 지금부터 해보죠.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숙해질 것도 같았는데 익숙해지지 않고 있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일단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반도체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의미 있는 뉴스일까 궁금해서 MLCC 묶어서 볼 겁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반도체 투톱 포함해서 소부장 일제히 좀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하다 다시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헷갈립니다. 저번에는 이 계획 철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대규모 투자까지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지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그 영향권 안에서 움직인다 볼까요? 지금의 경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바 이슈가 좀 가장 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와 이제 반도체 투촉 간에 어떤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뭐 관세라든지 수출 관련 규제라든지 이렇게 또 이슈에 따라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이 되는 듯 싶다가도 뭔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주가 조정을 보이고 또 다시 회복이 된다 싶으면은 뭔가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은 다시금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국면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닥이다,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바라본다라기보다도 당분간은 제한적인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에도 연쇄적인 타격은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제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그 중국 사업의 어떤 직격탄이라든지 1분기 손실 발생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의 경우는 각각 개별 기업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기업과 기업끼리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다소간의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주요 메인 공급업체 바로 SK하이닉스죠. 그렇다 보니까는 업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우려감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다소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강력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조금 급격한 반등보다도 제한적인 내에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라고 해도 지금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의 향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까요? 생각보다 이 승인을 그러니까 허가 요청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릴 거고, 우회하기 위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것도 또 비용과 시간이 들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 지금의 경우는 뭔가 지금 이 종목을 정리를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는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뭔가 크게 오르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뭔가 오르다가도 다시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뭔가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우리가 다소간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엔비디아 그리고 어떤 미국과 그리고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반등세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다소간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지고 계신 물량 그대로만 일단은 지켜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또 분명 뭔가가 기대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렇다면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다 이런 전략보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향후 수급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우려감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됐을 때 한번 다시금 전략을 짜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진짜 본부장님 어렵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끌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재은 대표님, 이게 가장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이슈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실적 믿을 건 반도체라고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모으신 분들, 계속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기회로 보기에도 워낙 변동성이 커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나온 소식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우려를 하지는 않을 수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이제 TSMC가 이번에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달 말로 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가이던스 이야기를 할지 지금 미국 기업들 위주 좀 흐름들을 보면 실적 발표 시즌인데 가이던스를 제시를 잘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마 빅테크 기업들은 가이던스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분위기, 그러니까 AI 시장이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주지를 시켜주는 이런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도 역시나 관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완화된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체는 물론 약간은 하방 압력을 더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방과 하방에 어디 딱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시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기에도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오기에도 힘든 구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아예 포기하기에도 좀 지금은 그럴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 관점,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보유 관점으로 그대로 좀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지금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관세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외국인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것은 없다라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약간 섹터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침 ASMR도 실적 발표 17일하고요. 그리고 TSMC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내일도 이 실적 일정 잘 챙기시고 저희도 여기에 따른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이야기 좀 해봤고요. 또 다른 키워드가 MLCC입니다. 이 이야기도 해보죠. 본부장님, MLCC 하면 오늘은 삼성전기 뉴스가 이 키워드를 이끌고 있는데 오전 대비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대규모 공급이고 전장입니다. 사실은 파이 용량이 정말 많이 커진다는 건데 시장의 반응이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들 지금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수급적인 이슈로 약간은 후퇴했기 때문에 기회인지 아니면 당분간 MLCC 키워드가 주목받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할지 오늘 이슈와 함께 무게감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MLCC의 경우가 사실 이제 삼성전기가 주로 모바일 쪽에 많이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전장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만큼 규모도 커지고 그렇다면 수익성도 또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경우는 좀 더 이슈화가 좀 짙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YD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고객사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계획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모바일보다도 워낙 전장 쪽으로의 어떤 수익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이 전장 쪽으로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삼성전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만 놓고 봤을 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의 경우는 좀 아쉽게도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일단 관련 내용이 조금 단발성, 일시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꼬리를 좀 남기면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밀린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급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한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어떤 좀 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눌림 몫일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기의 경우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 여러 가지 어떤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될 부분은 맞긴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14만 원, 15만 원 선에 워낙에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해내줘야 그 다음부터 다시금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든지 눌림 없이 공략을 하게 되신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14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까지 점검해 주셨네요. 저희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해봤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이쪽으로 자금 강하게 몰리네요. AI 원격 진료 묶어서 볼 겁니다. 이지은 대표님, 결국 여러 가지 이슈 쪽에 가장 강한 건 그냥 정책의 무게인가요? 오늘 정말 신고가 여기서만 속출을 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키워드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 이제 안 보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의료 AI는 그 전부터 지금 미국에서 FDA 쪽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동물 실험하는 걸 폐지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을 활용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격 진료 쪽의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시세가 더 강한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따라 붙기 마련이고 관련돼서 지금은 이슈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좀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원격 의료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고 거래량도 좀 많이 동반이 돼서 단기적인 급상승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의료 AI 쪽으로 돌아와서 3빌리언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나 최근 들어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이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딥노이드, 루니, 뷰노 이런 종목들도 개별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단 오히려 그동안 의료 AI 쪽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지금은 다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전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쪽은 괜찮지만 원격 의료 오늘 좀 테마성으로 붙은 쪽은 결이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격 의료는 법제화에 대한 시동을 걸 것이다. 1년 동안은 굉장히 좀 가볍게 그러니까 시범 운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계속 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기가 힘들고 또 사람들도 이 플랫폼을 활용을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 정책주에 좀 포함이 되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하셔서 그쪽 관련돼서는 더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압축해서 AI 원격 의료 다 봤을 때 의료 AI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의료 AI 쪽으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호흡도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원격 진료는 당분간은 계속 좀 주가 흐름들은 강하긴 하겠지만 테마성으로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오늘 원격 치료 키워드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최근에 나온 정책주에 약간 느낌이 달라요. 하루 하고 꺼지는 쪽도 있지만 연속성이 꽤 나오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거를 솔루션으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의료 AI에 대해서 중요성은 워낙에 부각이 되고 있고 관련돼서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뭔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조금 테마주 성격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뭔가 함께 올라가거나 함께 또 움직여지거나 이런 느낌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 뭔가 이제 좀 테마주들 성격 자체가 물론 한꺼번에 올라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안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도는 게 바로 테마주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의료 AI
MBDI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항상 수급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별로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투자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잘 타서 조금은 단기적인 좀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뭔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에는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아직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대선도 앞두고 있죠. 아무래도 대선 공약으로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가 종목별로는 이런 순환매 흐름에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구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성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가 AI 키워드 내의 순환매인가요? 아니면 정책주 내의 순환매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정책주 내의 순환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무래도 뭔가 정치적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계속 이 뉴스 민감하게 봐야겠네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조선과 방사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LNG 관련된 키워드 일정 있으니까 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증권사의 호평 이 부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계속 가고 있어서 일찍 하셨던 분들은 수익 챙기셨던 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증권가는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더 기회는 실적 열리기 전까지는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안에서 덜 오른쪽도 분명히 있잖아요. 한화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몰리면서 그쪽 쉬어가는 가운데 다른 쪽으로는 공략 괜찮을지 아직도인지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아직도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다. 네, 여전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일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나왔다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크게 놓치지 않고 저는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물론 같이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뭐 공매도의 부활 여러 가지 또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딛고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견조하다는 것은 결국 관세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관세 관련돼서는 여전히 피곤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조선과 방사는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재건에 대해서 조선업 재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결국엔 우리나라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나라만큼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쪽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다라는 점 너무 좋은 호재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이제 우리가 너무 좋을 때 오히려 매물 출회가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 이렇게 길게 좀 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가다가 내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쉬잖아요. 네. 이걸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으로 오히려 하나오션을 공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증권사 호평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 롯데메드에선 긍정적인 뷰가 쏟아졌거든요.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오늘 오후엔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지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 자체를 좀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게 이번에 뭐 안 좋은 이슈에 좀 휘말린 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뭐 방사청에 대한 발주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일단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노이즈를 피하고 싶으신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 그룹주 자체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뭐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많이 태워서 내가 기회로 보고 이게 잘 넘어간다라고 했을 땐 대박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1차적인 매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쪽에 뭐 하나 엔진도 그렇고 오늘 약간은 쉬어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 나왔는데도 이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좀 우려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인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크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던 거는 방위사업청이 하나오션의 행정처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좀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분과의 결과가 한 24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에 대한 이슈도 한번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두시고요. 저희 일정이 있어서 이 이슈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LNG 관련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됩니다. 협상의 카드로 LNG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부 측의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동력을 더 실을 수 있을까? 특히 개발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LNG 키워드에 지금 다음 주 보고 조금 더 집중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LNG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재료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 자체가 이런 관련주 내에서 기대감도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되지만은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도 좀 더 들썩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LNG 관련주를 그동안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인 물론 시세는 크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가 있지만은 좀 더 단기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특히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은 다만 실제로 만나는 날 뭔가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워낙에 그동안에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판단은 만나고 난 뒤에 시장의 반응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조금 이슈가 남아있을 때는 뭔가 이슈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4위 볼 거고요. K-뷰티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수출액 이야기 할 겁니다. 꽤 오랫동안 이 실적하며 화장품 수출에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난 분기와 화장품 수출, 그러면서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들썩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이런 ODM, OEM 업체들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새롭게 시동 거는 뭐 VT 오늘 가장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가장 이쪽이 안정적이야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었던 OEM, ODM 업체의 시기를 좀 더 기다릴까요? 어떻게 공략 포인트 잡을지? OEM, ODM 기업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APR, 뭐 VT 이런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보면 APR도 저는 APR이라는 종목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의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해서 화장품도 이야기는 끊임없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 특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을 주로 좀 내보내고 있어서 그러다 보면 관세 이슈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까지 전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고요. 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이쪽에서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관세 이슈에 있어서 소비자 전가, 수요 위축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관세 이슈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특히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뭐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쪽의 시장성 자체도 이제 앞으로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ODM, OEM 기업들 여전히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그 외에 브랜드들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 해외에서 판매 호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저는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R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유출해보면 대표님께서는 미국 쪽에서의 활약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지금은 핵심 키워드로 보시는 걸까요? 미국 쪽의 활약도 중요하고 네. 미국 외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왕홍을 통해 가지고 약간씩 스며들고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내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관세 이슈가 있으면서 더욱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뭐 일본, 유럽 이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으로 뭐 살짝 트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핵심은 미국으로 그리고 그 외 국가를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쪽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본부장님의 시선은 어떠신가요? 미용 쪽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시적 시즌 임박해오면서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가고 있는 종목의 추가적인 랠리일지 아니면 뭔가를 발굴해가는 노력이 지금 구간에서는 필요할지도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화장품주들은 저는 대다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오른 종목이냐 이제 바닥권 종목이냐 이제 그 차이가 네.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선크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선크림, 일단 사재기, 뭐 쟁여두기 이런 게 좀 유행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아니면은 어떤 뭐 일단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수 있는지 이런 기업들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종목군 안에서도 충분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선크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는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색조 화장품 쪽에 대해서 이제 삐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삐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뭔가 색조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특히나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화장품주를 볼 때는 전체적인 맥락도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언 주실 때 사재기한 부분이 있다, 선크림 부분 언급해 주셔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련돼서 1분기 매출을 보고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게 끌어당겨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때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전에 일단 수익을 실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럼 일단 들어가셔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의 경우는 이 실적 말고도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의 관세 타격 회피 기대감 물론 이런 것들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얼마만큼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 쪽으로 상당 부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주가 움직임도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될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뭔가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수급 흐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 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관세 타격 있다라는 이유로 많이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릅니다. 삼양식품과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예상이라는 수급적인 이슈가 있고요. 오리온은 투자 모멘텀 가지고 있어서 오늘 움직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골고루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서울식품 24%, 뭐 개별적인 이슈 또 가진 종목 있지만 큰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오늘 강세 어떻게 봐야 돼요? 개별적인 이슈로 큰 종목이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수출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방어주 성격으로 보고 음식료에 대한 매수세가 몰려서 시세가 나는 건지 그 성격 지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방어주의 성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장주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삼양식품이 절대 주가가 흔들리지 않아요. 미국에 공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좀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들도 시장에서는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그 기대감적인 것 외에도 지금 시장의 관세 분위기도 좀 누르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농심, 오리온 개별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뭐 생산 시설에 대해서 증설을 한다라는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또 농심은 보유를 하고 있다 네. 보니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참 못 갔던 농심도 오늘 또 시세가 잘 나오는 걸 보면 음식료 섹터 전반적인 센티 자체가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수출이라는 모멘텀까지도 같이 앞으로의 기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화장품이랑 좀 비슷한 게 뭐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겠지만 삼양식품은 중국에서도 정말 잘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외에 유럽의 법인을 새로 세우는 움직임, 농심, 삼양식품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 북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수출 호조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시장에서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음식료 섹터에는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상단인지 이것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리온에서 투자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주가의 레벨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리온의 경우는 일단 투자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의 주력 제품이라서 이제 초코파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코파이가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인기를 끌었었고 그렇다면 안전히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초코파이를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초코파이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이상의 좀 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 중국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는 이 초코파이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추가로 베트남 쪽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물론 작년에 이제 베트남 쪽에 뭐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큰 성과를 보이진 않았지만은 올해 경우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충분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일단 투자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장 오리온의 이제 주가가 현재 3%대에 상승하는 모습이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고점 돌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정고점 부분에 도달했을 때 다시금 어떤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추세 흐름을 이어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차적으로 정고점 부분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가격적인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쭉 봤고요. 여기서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